이런 신제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철이 들어가 있는 철 티타니아 옥사이드를 광촉매를 사용을 해서 광활성, 메탄올 분해 반응에 놓인 광활성과 그리고 그 중간에서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상전이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메탄올 분해 성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연구입니다. 먼저 광촉매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아실 줄 믿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광촉매는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게 되면 이 밸런스 밴드에서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트랜스퍼가 되면서 이렇게 그 트랜스퍼된 일렉트론은 산소를 만나서 이렇게 활성산소라는 형태를 거쳐가지고 보통 광 리덕션 반응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홀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에 있는 물하고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아주 강력한 산화력을 지는 OH 레디칼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H 레디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VOC 분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바로 이렇게 이 홀하고 만나는 이 물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 OH 레디칼을 굉장히 많이 생성을 시켜서 보다 효율 좋은 이 광활성을 만드는 촉매를 제조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광촉매의 종류로는 아시다시피 필요한 티타니아를 비롯해서 조촉매로서 철이라든지 징크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텅스텐, 바나딘 같은 여러 가지 촉매들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쪽 옥시데이션 부분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텅스텐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러한 조촉매를 사용을 해서 보다 낮은 밴드갭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원을 UV 광원이 아닌 어떤 가시성 광원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이용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들어서는 이 철하고 텅스텐이 이 밴드갭이 약간 가시성 쪽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기능성 물질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촉매의 그럼 티탄의 응용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광촉매는 바로 이렇게 산화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 난분해성, VOC, 유기물 분해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친수성과 자정작용을 이용을 해서 김서림 방지용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자정유리, 그러니까 셀프 클리닝이 작용을 하고 있는 어떤 유리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항균성 타일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타니아 광촉매는 보통 이제 파우더 형태로 지금 많이 여러 교수님들이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을 만드는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 티타니아를 실질적으로 이제 필름 형태의 솔루션 형태로 얻어지는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난분해성 유기물 쪽에는 씬 필름으로 얻어지는 솔루션을 갖고는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좀 효율이 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티타니아 광촉매를 나노 파티클을 얻어서 이거를 바인더와 함께 분산을 시켜서 이걸 코팅하는 방법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기 정화라든지 실내 공기 정화, 그리고 도로 표지판, 항균 제품, 폐수 처리, 아직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제품들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보온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광 반응에서 광촉매 열화는 거의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촉매는 촉매가 디액티베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수명이 너무 짧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광 반응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열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광산화가 100% 일어나서 촉매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유들이 광촉매 반응은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 학계의 연구들이 대부분 저용량의 배치 시스템에서 모든 반응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광촉매가 열화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량에서 계속적인 컨티뉴어스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촉매 열화가 확연히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촉매 열화로 인한 광활성의 저하를 촉매 수명 방법의 연장 하나로서 아까 말했던 OH 레디칼을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물을 거기다가 반응 중에 도입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도입이 되면 물론 아까처럼 OH 레디칼이 많이 형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역효과로서
너무 많은 물이 주입이 됐을 때는 골격의 붕괴라든지 아니면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단점들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촉매 활성을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어느 정도 적절한 물의 도입은 OH 레디칼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또한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철 티타니아를, 그러니까 보다 밴드 격을 낮게 하기 위해서 그 철 티타니아 광촉매를 만드는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젤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이하게끔 새로운 그 제조법으로 솔버 서멀이라는 메소드를 도입을 해서 바로 철 티타니아 광촉매를 제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 티타니아를 메탄올 광분에 이용을 했고, 이 메탄올 광분의 그 중간에 그 물을 같이 FNAP에서 도입하는 그러한 반응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응 후에 그 골격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그런 골격의 상변이에 따른 방활성의 변화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솔로솔 메소드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그 티타니아 광촉매를 대부분 이제 만드는 그 방법으로 솔젤법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솔젤법의 그 단점이 뭐냐면, 솔젤법은 그 파티클 사이즈를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이고, 그리고 재현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물성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소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솔버서멀 메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작은 사이즈의 파티클이 얻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제 소결의 처리가 없고,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물성 중에 굉장히 좋은 물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촉매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버서멀 메소드, 말 그대로 하이드로 이용해서 유래된 얘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열을 올려서 그 합성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물 대신에 솔벤트를 이용을 해서 서멀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버서멀 메소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한 솔벤트로는 일사부탄디올로 해서 OH가 2개 달린 형태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 이제 그 티타니아 원료로서 TTIP, 그리고 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클랩에서 300도씨에서 300도씨 한 30기압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반응을 시키게 되면 바로 아주 미세한 티타니아 파티클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조된 티타니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나타제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솔버서멀 메소드로 티타니아하고 철 티타니아를 얻었는데, 그 티타니아를 보면 이게 그 아나타제 형태하고 그 300도씨에서 반응을 시키면 소결 처리 없이도 이렇게 완벽하게 아나타제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어간 형태도 똑같이 티타니아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철이 우리가 조촉매를 넣을 때 보통 함침법에 의해가지고 티타니아를 우선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조촉매로 철이라든지 이런 프리커스를 같이 넣어가지고 다시 소결시키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함침법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철하고 티타니아를 같이 반응을 시켰기 때문에 철이 그 티타니아하고 이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 티타니아 아나타제 구조 내에 철이 끼어 들어간 형태로 얻어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 옥사이드에 해당되는 뭐 33 정도나 뭐 39 정도, 그리고 뭐 44 정도, 이 정도에서 나오는 Fe2O3라든지 아니면 Fe 옥사이드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합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철이 티타니아 안에, 아나타제 안에 이렇게 취환된 형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살이 조금 흐린데요. 네. 센살들을 보는 것인데요. 티타니아는 순수한 티타니아 같은 경우 얻어진 티타니아는 보통 그 사이즈가 한 30에서 한 50 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그 파인한 그 파티클이 얻어졌고, 철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분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열촉매에서는 철이나 니켈을 넣게 되면 보통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나 카파를 넣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커지는 사이즈를 갖게 되는데, 뭐 그렇게 차이는, 그러니까 철을 넣으면서 좀 제가 사실 더 파인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파인하지는 않고 거의 뭐 티타니아하고 거의 비슷한 그 파티클 사이즈의 분포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물성을 보게 되면 특이한 물성으로 이제 서페이스 에리어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솔젤법으로 티타니아를 얻게 되면 서페이스 에리어가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구사 제품의 그 P25 같은 경우도 기껏 해봐야 한 70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서페이스 에리어가 티타니아 같은 굉장히 높은 서페이스 에리어를 보이고 있고, 철이 들어간
많이 적어졌군요. 75 정도로. 그리고 아직 솔절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서페이스 에리어를 갖는다는 그 특징을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물에 대한 그 물을 탈수시킬 때 형성되는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하는 오자법에서 구한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물질의 친수 성질이라든지 소수 성질을 얘기를 할 때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값이 커지면 친수 성질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솔절법에서 나타나는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30에서 한 40 정도의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아서 그 솔루션 메소드에 의한 그런 방법들이 훨씬 더 그 표면 물성이라든지 이런데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방반응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주도의 그 티타니아하고 그리고 철이 들어갔을 때 UV 비스로 스펙트인데요. 이게 지금 그 베이스라인이 안 맞는데 쭉 내리게 되면 보면 대구사하고 티타니아하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철이 들어가면서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보다 긴 쪽으로 긴 파장 쪽으로 이제 시프트 되면 알 수가 있는데, 레드 시프트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이제 철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이 밴드 갭이 더 작아져서 훨씬 더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용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촉매 활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메탄올 분해 방식 것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게 그 광촉매 활성을 보기 위해서 한 게 이제 메탄올 분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분해 반응을 보면은 그 글래스 비드를 여기 이제 그 반응기에다가 채웠는데 그 30g 정도, 즉 10%를 이제 그 촉매를 그 바인더에다가 무기 바인더를 사용했는데, 무기 바인더에 그 분산시킨 그 놈을 이제 한 10% 정도가 이제 되게끔 한 놈을 이제 글래스 비드로 코팅을 하고 그 놈을 여기다가 채웠습니다. 채우고, 그리고 저 UV 강원으로는 2호산화를 사용을 했고, 메탄올이 그 농도는 200ppm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메탄올 분해 장치를 사용을 해서 메탄올 분해 반응을 실시해 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순수한 티타니아에서가 그 철이 들어간 철 티타니아에 비해가지고 활성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나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 모델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철 티타니아가 형성이 되면 티타니아의 밴드갭이 레드 시프트를 하는 걸로 봐가지고 이제 보다는 이 밴드갭이 작아졌다는 것을, 이 전선 형태로 이렇게 줄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쉽게 용이는 되는데, 문제는 촉매 열화라는 게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전자가 쉽게 용이 돼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될 때 이게 더 밴드갭, 낮은 밴드갭의 그 단점이 뭐냐면 그 트랜스퍼된 일렉트론이 다시 떨어져서 홀하고 다시 재결합함으로써 결국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촉매 활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수명도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가 이렇게 전이가 되면 바로 이 남아있는 홀에다가 바로 물이 공격을 해서 OH 레디칼을 보다 많이 생성을 하면 활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로서 저희들이 이제 물을 반응 중에 도입하는 형태를 취해봤는데요, 방법을. 물이 도입됐을 때 순수한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물이 도입이 되면 굉장히 활성이 오히려 감소됩니다. 굉장히 심하게 감소가 되는데, 철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티타니아에 비해 가지고 5%, 10% 정도의 물이 도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활성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들은 아직까지 티타니아에 대해서 그 물을 넣었을 때 했던 그런 이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보고는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OH기를 갖고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이제 활성이 낮아지고, OH가 없는 벤젠이라든지 토르이라든지 이런 거 분해할 때는 물을 조금 넣어도 활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라는 그런 어떤 결과들은 있습니다. 근데 철 티타니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물을 넣었을 때 그것도 OH기를 갖고 있는 메탄올 분해 반응에서 이렇게 활성이 좋다라는 거는 아직 보고가 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결정구조하고 좀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우리가 대구사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P25, 대구사의 P25가 보통 이제 아나타르 루틸의 B가 7대 3이나 8대 2 정도에서 약간 공존했을 때
훨씬 더 활성이 높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혹시 여기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물이 도입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물의 그 영향을 한번 본 것인데요. 처리되지 않은 티타니아가 있고, 그리고 티타니아를 뭐 물 89시, 그러니까 온도 80에서 89시에서 이제 60% 물 뭐 20,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티타니아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철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20도씨의 수증기로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아나타제 형태 위에 이렇게 루타일 형태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여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수증기의 양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은 루타일 형태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저희 생각은 바로 이렇게 그 골격의 상전이가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이런 그 상전이가 오히려 촉매 활성, 광촉매 활성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우리가 열촉매에서는 이렇게 골격이 변해서 상전이가 일어나면 오히려 촉매의 디액티베이션의 요인이 되는데, 광촉매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루틸하고 아나타제가 공존이 됐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전자적인 두 스트럭처가 약간 디펙트가 형성이 되면서 전자들의 트랜스포가 훨씬 더 용이하게 돼서 결국은 전자들이 다시 떨어져서 리컴비네이션 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과연 광촉매에서도 디액티베이션이 일어날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시스템에서 물이 있을 때하고 물이 없을 때하고 철 티타니아에 놓인 그 연속적인 반응에서의 그 메탄올 분해 성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을 넣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10시간, 물론 그 뒤에 뭐 디액티베이션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10시간, 시간 방에서 10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10시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초기 활성도 그 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한 20%까지는 아니지만 한 15% 정도가 훨씬 더 그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안 들어있을 때는 초기 그 활성도 작았지만은 결국 한 40% 정도의 그 성능이 6시간 정도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촉매도 열촉매와 마찬가지로 디액티베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런 그 디액티베이션을 저하하는 방법으로서 물의 도입, 적절한 물의 도입은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시간 동안 아까 사용한 그 촉매를 나중에 이제 긁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엑스라이드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우리가 그 10% 수증기를 도입해서 계속 반응을 시켰던 엑스라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아나타제하고 루틸 형태가 뭐 7:3이나 뭐 8:2는 아니겠지만 약 6대 한 4 정도 되나요? 한 이 정도 그 형태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 이제 부인연구에서 이제 솔브성 메소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철이 들어가 있는 철 티타니아를 그 나노 파티클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을 해서 그 메탄올 분해 반응을 시켰을 때 도입되는 물이 결국은 방활성을 높이고 촉매 열량을 낮추는데 기여를 했다. 실은 이제 저는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이 물이 도입됨으로써 촉매 열량을 낮추고 방활성이 높여진 게 아니라 물이 도입됨으로써 바로 골격의 상전이가 나고 이 골격의 상전이가 촉매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